분봉상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손절을 치는지. 굉장히 단순화시켜야 돼. 내가 늘 강의할 때 심플 이즈 베스트 말하잖아. 요 캔들 위에 내 운명 걸었어. 5분봉 속에 내 꿈을 적었어. 이평선 뚫고 돌파 매매. 요 슈퍼개미 이슬무사 내 랩 어때? 김은경 씨는 우리 밸런스와 단기매매를 함께 갈 수 있겠습니다. 목걸이. 요! 단기매매 끝판왕 이세무사 종목 심해탐함 홍생훈사의 특강! 최초 타이밍 잡기 공개 6월 15일 날 봐요. 선착순이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요요요! 오늘도 열심히 매매를 하는 단기 매매 연습생 은경 씨. 은경 씨,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세요? 주타에 지금 원익홀딩스가 올라왔거든요. 매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고민이 너무 돼가지고. 그러면 은경 씨 요즘에 종목 선정을 주타를 보고서 하시는 거예요? 그쵸. 본인 스스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이게 주타가 진짜 잘 되어 있어요. 막 보면은 뭐 매수 밴드랑 뭐 이런 것도 다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저 같은 초보 투자자들이 하기에 솔직히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좀 많이 참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참고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좋아요. 쉬운 길을 알아버린 은경 씨가 과연 괜찮을지 걱정이 된다. 제가 원익홀딩스를 어. 지금 매매를 오늘 했거든요. 언제에서 몇 시에? 11시. 봐봐. 원익홀딩스 2.85% 수익 났네. 네. 아, 이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주지사들이 올라가니까 이걸 제가 주타에서 보고. 언제? 주택 오늘 올랐어? 뭐 주택에 올랐으니까 그냥 뭐 잘했네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아니 근데 그때 안 보지? 동영상이요? 종목 선정반. 네, 요즘에 못 보고 있어요. 아니 내 제자들이 주탄 하는데 주탄을 보고 지금 종목 선정반 안 본다는 게 무슨 어이가 없는 얘기입니까? 물론 몽당연필님하고 네. 오상국원님이 아주 잘하시죠. 네. 그리고 주탄은 보기가 편합니다. 네. 왜냐면 글만 빨리빨리 보면 되니까. 네. 하지만 기본 베이스로 나를 스승이라 생각이 있다면 종목 선정반 열어줬으면 계좌 열어줬으면 그걸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내가 왜 말했냐? 종목 선정반은 이미 원익이라는 종목이 들어가 있었다고. 오늘 원익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상한가였다고. 네. 상한가인 원익이 있는데 지금 원익홀딩스 얘기를 하니까 내가 지금 답답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또 몽당연필님하고 오상훈 의원님이 워낙 이 단기 매매에 능하신 분들이라서 잘 코칭을 받으면 되고 그분들한테 영상 찍으러 가. 나한테 오지 말고. 내가 질투가 얼마나 심한지 모르는구나. 내가 질투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 해피투게더님 알아? 해피투게더? 이제 글도 잘 쓰고 주식을 잘 배워갖고 내가 스카웃을 했거든. 내 제자라거니 생각하고 이렇게 해피투게더님한테 잘해줬단 말이야. 근데 해피투게더님 어느 날 내가 어디서 봤나 몽당연필님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 너도 지금 몽당연필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전혀요. 저는 그냥 시간이 없어서 그냥 본 것 뿐이죠. 어쨌든 주타가 굉장히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긴 해. 왜냐면 글로 써 있는 걸 빨리빨리 캐치하고 어떤 종목이 좋은지 주도주가 딱딱 나오니까 주도주의 타점까지 가르쳐 주니까 주타가 좋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종목 선정만 해도 좋은 종목도 있으니까 또 열어줬는데 좀 보고. 그리고 또 건설에 관 강연 뭐 기억나는 거 있어? 대표님 판소리 한 거? 판소리 뭐 어느 부분이 기억나?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아니 근데 확실히 노래를 잘하니까 판소리 안 배웠지만 박자감이 정확히 있네. 네. 뮤지컬 노래 그렇게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 진짜로 처음 봤어. 감사합니다. Let it go 한 소절만 해주면 안 돼? Let it go, let it go. Can't hold it back anymore. 여기까지. 다 보여주면 안 돼. 다 보여주면 안 돼. 이 정도 노래 실력이면 네. 티켓 끊는 분들만 보여줘야 돼. 네, 우리 알겠습니다. 단기 매매 8만 원짜리 유료 강연이잖아. 네. 그때는 내가 부탁하면은 살짝 네. 또 해줄 수도 있어? 뭐 대표님이 대답하지 안 돼. 네. 아까 이제 다시 수업으로 들어가면 아까 정확히 지점을 말을 했어. 뭐냐면 오늘
내가 단기 매매할 때는 어떤 업종, 어떤 종목, 어떤 테마가 가장 강한지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 오늘 가장 강했던 업종은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어. 지주사 그리고 금융사. 금융사에는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같은 증권사들, 웬만한 은행들, 국민은행, 신한은행, KB금융지주, 신한지주거든 회사 이름은. 근데 걔네들도 막 7%씩 올랐어. 그러니까 이제 금융주가 엄청 많이 올랐고, 그 다음은 지주사. 최근에 자회사들이 잘 움직였던 애들은 다 올랐어. 두산, SK, DL, HD 현대, 한화. 이 중에서도 한화가 제일 많이 올랐지. 왜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조선주랑 방산주를 다 갖고 있으니까 하나가 가장 많이 올랐다. 그래서 오늘은 지주사와 금융주가 잘 갔다. 그럼 단기 매매하면 당연히 그 중에 하나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아까 확실히 잘 배우고 있어. 뭐냐면 오늘 주타를 봤는데 지주사 중에 하나인 원유홀딩스를 샀어요 라고 말한 게 일단 그런 부분이다. 지주사가 올랐기 때문에 그 종목 공략을 하라고 아마 주타에서 나왔을 것이고, 또 공략을 해서 수익이 좀 난 거죠. 그래서 단기 매매할 때 언제나 어느 업종이 주도 업종인지 보고 그 주도 업종에서 주도 종목을 찾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근데 혹시 은경 씨 지주사가 뭔지 아세요? 지주사가 지역 관련 뭐 주 회사 뭐 그런 건가? 우리가 보통 상법상에는 지주사라는 말은 안 나와. 상법 법상으로는 모회사, 자회사라는 말이 나오거든. 모는 한자로 엄마잖아. 자는 아들이잖아. 그래서 상법상으로는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지분이라는 건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라는 얘기야. 요즘 하나 예를 들을게. 하나는 지주회사야. 모회사야. 네. 하나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식을 갖고 있거든. 그리고 하나가 하나 오션의 주식을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는 자회사가 여러 개 있는 모회사고, 자회사가 여러 개 있는 모회사를 금융계에서는 지주회사라고 하는 거야. 그럼 지주회사의 상대적인 개념은 사업회사라는 말이 있어. 한화는 주식회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같은 회사는 사업회사. 상법상으로는 하나는 모회사,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오션은 자회사.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은경 씨가 부잣집 딸이야. 막 하나 그룹의 딸 또는 뭐 저기 삼성 그룹의 딸이라고 생각해봐. 주식을 부모님한테 증여나 상속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오션은 하나가 갖고 있어. 하나는 누가 갖고 있겠어? 사업회사를 지주회사가 갖고 있단 말이야. 지주회사는 오너가 갖고 있는 거지. 뭐 삼성 일가가 갖고 있는 게 삼성물산, 한화 일가가 갖고 있는 게 주식회사 한화, 두산 일가가 갖고 있는 게 주식회사 두산. 그래서 오너가 지주사를 갖고 있어. 그리고 지주사는 사업회사를 갖고 있고. 이런 구조 이해가 갔어? 네. 그래서 지주회사가 뭐예요? 물어보면 지주회사는 오너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이면서 그 지주회사는 여러 그 그룹의 사업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회사. 그게 지주회사야.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 이름에는 사업회사는 삼성전자, 전자사업하잖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약바이오 산업을 하잖아. 그럼 원래는 주 삼성이 있어야 돼. 근데 삼성이 없지. 왜 없을까? 아직 지주회사 체제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래도 지주회사랑 비스무리한 건 삼성물산이 있어 정도로 대답하면 되고, 하나그룹은 지주회사가 있나? 있어. 왜? 주식회사 하나가 있잖아. 두산그룹은 지주회사가 있나요? 주식회사 두산. HD현대그룹도 자회사가 굉장히 많아. HD현대 미포조선, HD현대중공업, HD현대 어쩌고 저쩌고 엄청 많거든. 그 그룹의 지주회사는 주식회사 HD현대가 있어. 그래서 웬만한 회사들의 지주회사는 그 사업 명칭이 없이 딱 앞에만 있는 한화, 두산, HD현대. 이제 지주회사 개념을 좀 알겠어? 네. 그룹 회사의 제일 상단에 있는 회사고 오너가 지주회사를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원익홀딩스는 지주사가 아닌 거네요? 이거는 되게 헷갈리는 개념인데, SK그룹에 주식회사 SK가 있어. 주식회사 SK가 SK하이닉스를 지배해야 되잖아. 왜냐면 SK가 지주회사고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사업회사란 말이야. 근데 직접 지배하지 않고 중간에 하나 더 있어. SK스퀘어라는 회사가. 그럼 SK가 SK스퀘어를 지배하고 SK스퀘어가 SK하이닉스를 지배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중간 지주회사라는 표현을 보통 써. 그런 의미에서 원익그룹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어. 뭐 원익머티리얼, 원익 IPS 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어. 반도체 관련 쪽으로 특히 많은데. 근데 그 원익그룹 사업회사들을 중간에서 지배하는 게 원익홀딩스야. 근데 원익홀딩스를 지배하는 게 원익이야. 그리고 원익이라는 회사를 또 지배하는 비상장 회사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주회사냐 사업회사를 구분할 때는 지분 구조를 딱 봐야 돼. 지분 구조를 보고서 오너가 직접 지배하고 있으면 지주회사. 근데 딱 지분 구조를 봤는데 지주회사가 지배하고 있어. 그 회사는 사업회사.
이렇게 지분 구조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더라고. 이제 지주에서 어디가 설명할 수 있겠지. 네. 뭐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설명하는 게 좋아. 왜냐면 주식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직접 글을 써보거나 말을 해보면 훨씬 정리가 잘 되거든. 그런 의미에서 은경 씨도 내가 보기엔 한 6개월 지나서 단기 매매 강연에 내가 한 시간을 한 20분 줄 테니까 내가 이렇게 실전 투자해보니까 뭐 이런 경험도 없고 이런 건 필요했고 이런 건 그때 굉장히 내가 잘못했다 이런 거를 미리미리 좀 일기 쓰듯이 써나가면 되게 좋은 실제 사례 강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보통 누구의 말을 들을 때 너무 격차가 있어도 안 돼. 왜냐면 나는 주식을 한 20년 넘게 했잖아. 그리고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조언을 하면 시작하는 사람들 저 무슨 말 하는 거지? 나는 아직 걸을 줄도 모르는데 나한테 이런 강의 왜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어떻게 보면 은경 씨는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고 그래도 나 같은 사람한테 잘 배우고 있으니까 은경 씨가 예를 들어 친구들이나 또는 어떤 강연 현장에 가서 한 10분, 20분 정도 실제 내가 어떻게 배웠는지 사례를 얘기하면 초보자분들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야. 그 대표님 책에 월급을 받으면 주식 계좌로 넣는다고 돼 있는데 저도 월급을 그 주식 계좌로 넣어서 좀 손익을 높여도 될지. 그거는 어쨌든 사실 나는 주식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지. 은경 씨가 월급을 넣을까 말까 어떤 확정된 답을 줄 수는 없지만 내 케이스를 빌어서 조언을 해주자면 주식을 언제부터 어떤 돈으로 했냐고 했을 때 나는 시드머니가 없었는데 그냥 월급 타는 족족 그때는 대부분이 적금을 벗지만 나는 적금을 부는 돈으로 주식을 했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거든. 그러니까 은경 씨한테도 똑같이 말하고 싶어. 은경 씨가 예를 들어 뭐 한 달에 버는 돈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돈을 100% 다 쓰면 사실 부자가 될 수는 없지. 왜냐면 부자가 되려면 돈을 모으고 그 돈을 불려야 되거든. 그럼 이제 결국 모은다는 얘기는 내가 번 거를 아껴서 남겨놔야 된단 말이지. 근데 그 남겨놓은 돈을 불릴 때 은행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남겨놓은 돈을 장판 밑에 넣을 수도 있고 남겨놓은 돈으로 주식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은경 씨가 한 달 수입 중에 남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은행에 넣을 것이냐? 장판 밑에 넣으면 안 돼. 왜냐면 그 돈은 죽은 돈이야. 근데 은행에 넣어도 요즘은 거의 죽은 돈이야. 왜냐면 은행 이자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주식을 하는 게 좋지. 그래서 돈을 아껴서 여윳돈 있으면 나는 주식 계좌에 넣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야. 왜냐면 주식을 할수록 수익률이 좋아진다는 가정하에 100만 원으로 하는 것보다는 1000만 원. 1000만 원으로 하는 것보다는 1억이 더 빨리 돈이 불리니까. 근데 다만 내가 강의할 때 늘 말하지만 100만 원으로 200을 불릴 수 아는 사람이 돈을 불려야지 100만 원으로 50만 원이 됐는데 나 그럼 돈 더 넣으면 또 빨리 돈 버나라고 생각하면 그건 좀 틀린 생각이지. 그래서 은경 씨는 아직 돈을 계좌를 보면 그렇게 수익이 안 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넣기보다는 지금 계좌에서 이제 수익이 나네? 그럼 돈을 좀 더 넣으면 나겠네? 그런 확신이 들 때 넣는 게 맞지. 왜냐면 지금 돈 넣어봐야 수익도 못 내는데 돈 넣으면 그 돈이 까먹을 확률이 더 높은 상황이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좀 잘 따라하고 있으니까 한두 달 더 해보고 진짜 해보니까 수익 나네. 그때 돈을 추가적으로 넣는 게 맞지. 그리고 대표님이 단기 매매 할 때 이 추세 종목을 사실 때요. 분봉상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손절을 치는지. 근데 이거는 기거나 걷지도 못하는데 날고 싶어서 하는 질문 같은 거야. 왜냐면은 근데 그때도 말했지만 대표님 하라는 대로 했는데 잘 안 돼요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게 사실은 내가 아직 내 단기 매매 지금 이거 단기 매매잖아. 네. 단기 매매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 수업, 두 번째 수업에서 말한 게 있어. 종목 선정이 훨씬 중요하고 타이밍은 그 다음 단계다. 그래서 지금 사실 종목 선정도 직접 못할 실력이란 말이지. 타이밍을 고민하는 거 의미가 없어. 진짜로. 종목 선정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뭐 주타나 또는 누가 사라 그런다고 해서 그걸 참고를 하지만 사실은 혼자 종목 선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 그래서 내가 단기 매매 첫 번째 수업이 타이밍이랑 상관없이 종가 베팅, 그리고 두 번째 수업이 타이밍이랑 상관없이 시가 베팅이었고 세 번째 수업이 이제 시가 베팅, 종가 베팅, 종목 선정을 잘하는 사람에 한해서 어떤 타이밍을 잡는 게 좋은지를 설명을 다음 주 일요일 날 단기 매매 세 번째 수업 시간에 할 거거든. 아직 수업도 안 한 걸 물어보면 어떡해. 그리고 종목 선정을 아직 잘 못하기 때문에 방금 한 질문 있지. 분봉상 어떤 시그널이 나왔을 때 매도해야 되냐는 질문은 100명한테 물어봐도 100명이 다 다를 수 있고 내가 어떤 대답을 하고 누가 어떤 대답을 하고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굉장히 단순화 시켜야 돼. 내가 늘 강의할 때 심플 이즈 베스트 말하잖아. 그래서 종목 선정을 먼저 하고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는 거 말한 것처럼 타이밍도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지만 아주 쉬운 원칙을 정해야 되는데 그 원칙을 언제 가르쳐 준다고? 다음 주 일요일날. 그때까지는 오늘 질문을 보류해 두겠어. 알겠습니다. 대박! 대박! 단기 매매 연습생 은경 씨의 매매는 계속된다.